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토지는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땅입니다. 저번 영상에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토지를 좀 분석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 댓글을 보고 토지를 가져왔고요. 오늘 살펴볼 토지는 성내동 277-35번지입니다. 제가 미리 준비를 해왔으니까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이 땅 같은 경우에는 땅이 굉장히 작아요. 119제곱미터입니다. 약 35평 정도 될 거예요, 아마. 35평 정도 나오죠. 그 다음에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폐율 60%에 용적률 200% 적용받는 땅이고, 기타 특이사항은 없는 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적도를 한번 보니까 자, 요렇게 돼 있어요. 앞에 큰 주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작은 도로에 끼고 있는 코너 땅입니다. 코너 땅. 코너 땅은 제가 항상 뭐 주의해야 된댔죠? 가각전제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차량이 회전 반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도 아마 가각전제가 적용이 될 것 같고, 지금 옆 땅 같은 경우에는 가각전제 여기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 볼까요? 먼저 이제 도로부터 좀 봐야겠죠. 도로. 여기가 4m 도로가 앞에 있고요. 여기도 4m 도로예요, 지금. 그래서 4m 도로와 4m 도로가 만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4m 이상의 도로끼리 만나니까 가각전제가 돼야겠죠. 모서리를 따줘야 돼요. 그래서 작은 4m 대 4m이기 때문에 여기 2m씩 따주게 됩니다. 그럼 2제곱미터가 날아가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119제곱미터짜리 땅이었는데 이게 117제곱미터짜리 땅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모서리가 따인 채로 이제 설계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1조건을 저희가 따져 봐야 되잖아요. 1조건 같은 경우에는 1조건을 따지기에 앞서서 일단은 어떤 걸로 갈지부터 좀 정해야 되는데, 이런 땅 같은 경우에는 땅이 일단 너무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세대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가구가 훨씬 더 나은 선택인 것 같고요. 아무리 북쪽에 도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땅에서는 다세대는 조금 힘들어요. 너무 많은 면적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가구나 다중주택이 날 것 같은데, 저는 웬만하면 다중주택은 추천해드리지 않아요. 어차피 집다운지처럼 쓰려면 불법 개조가 수반되어야 하는 주택의 유형이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합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다가구 주택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럼 다가구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봐야겠죠. 먼저 1조부터 따져보면,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세대 주로 해서 제가 맨날 도로 중심선 얘기를 드리기는 하지만, 다가구는 도로 끝선에서부터 1조가 시작을 합니다. 도로 끝선. 요거 저도 맨날 다세대만 하다 보니까 다가구 같은 거 할 때는 헷갈려요. 요거 저도 한번 고친 겁니다. 그래서 다가구니까 도로 끝선에서 1조를 시작해야 되는데, 요게 4층 1조선, 요 분홍색 라인이요. 요게 5층 1조선, 그 다음에 요게 다락 1조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1조선이 이제 세팅이 되고, 대지 안의 공지선을 봐야겠죠. 요게 대지 경계선이고요. 그 다음에 요 안쪽에 있는 선이 바로 대지 안의 공지입니다. 다세대와는 다르게 다가구는 0.5m만 띄어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0.5만 지금 띄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차를 봐야겠죠. 주차와 코어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가지 옵션이 나올 수 있지만, 제가 이걸 가져오기 전에 여러가지 옵션을 한번 땡겨봤지만, 그래도 주차 세대에 코어가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마 최선의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요거는 설계하다 보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검토 단계니까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주차. 요거 지금 다 직각 주차로 가져왔습니다. 직각 주차는 제가 주차를 위한 공지가 앞에 6m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여기 6m. 그렇기 때문에 대지 경계선에 바로 붙이지 못하고 대지 경계선에 좀 떨어져서 계획을 배치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 계단 밑으로 들어오는 코어 버전입니다. 이게 지금 12번째, 13번째 단에서 이제 밑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 밑으로 들어오는 거는 높이가 2.1m만 나오면 돼서 이건 충분히 가능한 구조입니다. 사람이 이쪽으로 들어올 거예요. 엘리베이터는 일단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써놨는데, 이 정도 규모에서는 비장애인용 엘리베이터 한 8인용 정도로 써도 무방하긴 한데, 그래도 뭐 가능성이 있는 대지니까 일단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써서 해당 부분은 건폐율, 용적률 모두 제외시켜 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올라오면, 자, 2층으로 올라오면 이런 모양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원룸 아니면 3룸, 조금 3룸 하기에도 조금 컴팩트하긴 합니다. 모양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냥 원룸 2개로 가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한 27제곱, 25제곱미터, 한 8평 내외의 원룸 2개가 2층, 3층에 나올 것 같고요. 그럼 요거 세대당 0.5대로 해서 총 여기 주차 한 대 필요하겠죠? 3층도 마찬가지로 주차 한 대. 그럼 이제 주차 한 대가 남잖아요. 우리가 1층에 3대를 배치를 했으니까. 그래서 4층에는 지금 44.59제곱미터가 나와서 요거를 뭐 전용 면적 30제곱미터 이하로 해서 0.5로 할 수도 있고 뭐 30 이상으로 해서 0.8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렇게나 해도 무방해요. 어쨌든 여기는 44제곱미터 정도밖에 면적이 나오지 않고 다락으로 올라가게 되면 한 48제곱미터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다락이 또 뭐 박공지붕으로 쓰이다 보니까 아마 제대로 된 면적 계획이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실제 가용되는 면적이.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뭐 다락을 방으로 쓴다면 다락은 바닥 난방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냥 다락을 방으로 쓴다는 가정 아래 보면 방 2개 정도 나오는 게 적합한 계획안이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또 48이 안 될 수가 있는 게 최근에 이제 계획을 하다 보면 요 코어 위쪽 있잖아요. 요 코어 위쪽 같은 경우에는 다락 공간을 계획하지도 말라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심의 차관 사항이긴 한데 아마 허가에도 똑같이 적용할 가능성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코어 위쪽에는 해당 지자체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직접 지자체에 문의를 해봐야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청해주신 분께서 말씀하신 5층 세대의 3룸은 불가능하다는 거 일단 미리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로도 이제 요 땅만으로는 뭘 하기가 좀 힘들다, 옆 땅을 매수하시는 게 좋다라고 의견을 드렸고요. 요런 땅, 이렇게 좀 너무 작은 땅 같은 경우에는 신축을 재고해 보시는 게 좋은 이유가 공사도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거든요. 너무 작게 되면 막 단가가 엄청 많이 올라가요. 이게 흔히 말하는 평당가라고 하죠. 그게 엄청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공사도 조금 큰 땅일수록 더 유리하긴 합니다. 건축 계획에서도 좀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옆 땅을 매수를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옆 땅이 어떻게 좀 되어 있는지 봐야겠죠. 지금 우리 땅이 이 땅이에요. 요거 랜드북으로 보는 겁니다. 랜드북. 제가 좋아하는 랜드북. 그래서 아래 땅을 봤더니 아래 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렇게 삼각형 땅이 다 한 분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노후년도도 19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마 부시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노후년도가 34년 된 옆 땅을 사는 게 가장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옆 땅을 사서 건축 계획을 한번 해보시고 사업성이 나오는지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옆 땅도 하나 해왔어요. 물론 사업성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자세한 사업성 분석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은 건축 계획만 볼 거예요. 자, 그래서 랜드북에 여기 합필하는 기능도 있는데 요거 합필한다고 하면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예상된 모양이긴 하죠. 아무래도 길게 이제 땅이 고르게 북도로에 면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긴 형태로 단단히 지는 형태로 나올 텐데, 지금 요거 다 합히면 296제곱미터가 나옵니다. 296제곱미터니까 건폐율이 177제곱미터까지 우리가 바닥 면적을 쓸 수 있어요. 그걸 기반으로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미리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렇게 두 땅을 합쳐서 하니까 확실히 뭔가 계획을 할 만한 여지가 좀 더 나오죠. 이제 여러 가지 옵션이 여기도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어떤 게 사업성이 나올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이니까 한번 제가 그냥 생각하는 대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앞에 여기까지는 지도를 다시 봐보면, 우리 지적도상에서 보면 여기까지는 상권이 거의 없고 요 안쪽으로는 그래도 뭔가 좀 있어요. 이 말인즉슨 그래도 1층에 뭔가 확보를 해주면 상가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층에 좀 상가가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다세대로 갑니다. 다세대 주택이 고질적인 게 아무래도 이제 주차 문제이죠. 주차 문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다뤘었는데 이중주차 문제도 있고 그냥 절대적으로 주차 대수가 모자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주차를 좀 최대한 많이 확보하면 좋겠다라는 게 두 번째 생각이었고, 그 다음에 이중주차는 웬만하면 하지 말자. 그리고 주차는 8대까지 가는 게 아마 합리적일 거다.
이게 직관적으로. 왜냐하면 8대 이하의 주차랑 9대 이상일 때의 주차랑 이제 주차에 대한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주차는 잘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도 한번 찍었죠. 궁금하신 분들은 왼쪽이나 오른쪽 위에 뜨는 카드 한번 눌러보시면 영상으로 이어질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봐볼게요. 지금 요게 땅을 합쳤기 때문에 가각전제는 그대로 있고 여기도 가각전제 돼 있고 특별히 더 가각전제를 할 땅은 없습니다. 이렇게 한 땅으로 보면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 요거는 평행주차예요. 평행주차로 앞이 요 도로변 앞에 평행주차를 하나 하고 요것도 평행주차입니다. 평행주차는 평행주차를 하기 위한 공지가 3m만 있으면 돼요. 평행주차니까 차가 요렇게 오다가 이렇게 Z자로 되겠죠. 요 앞에 공지가 3m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4m 도로변에서도 별도의 우리 대지 쪽으로 좀 치고 들어오는 거 없이 평행주차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평행주차 3대 배치하고 여기는 직각주차 여기는 앞에 도로변이 넓기 때문에 별도로 손실되는 거 없이 바로 직각주차 배치할 수 있고요. 여기는 아까 이전 그 한 필지에서 보셨던 직각주차 3대가 그대로 배치되어 있고 이쪽도 직각주차 한 대를 배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8대 평행주차와 직각주차가 총 8대로 주차가 배치된 걸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에 도로 중심선에서부터 1조선이 출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층, 5층, 6층 1조선 아까보다 확실히 더 대지 쪽으로 들어온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요게 1조선인 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게 진출입로입니다. 이게 진출입로가 사실 요 상가만 없다면 제 마음 같아서는 이쪽에서 빼주고 싶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 상상을 해보면 4m 도로변이고 이게 주 메인 도로변에서 벗어나 있다 보니까 밤에 굉장히 어두울 거란 말이죠. 아무리 뭘 해놔도. 그렇기 때문에 주 진입도로가 여기 있으면 사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전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가로등을 해놓는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요 상가와 주차와 보행자 진출입로의 요 약간의 그 조화점을 어디서 찾을 거냐가 아마 요게 본설계 들어갔을 때 가장 메인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요거 임대나 분양 내보내실 때도 그냥 요 진출입로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깊게 고민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민 안 하면 실제로 그게 영향을 끼치기도 해요. 왜냐면 이게 도로가 넓은 데서 들어오는 거를 좋아하지 좁은 도로에서 사람 들어오는 거 좋아할 사람 없거든요. 그럼 더군다나 밤에 어둑어둑해지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도 신경 쓰는 게 조금 더 완성도 있고 완성도가 높다는 거는 그만큼 잘 팔릴 여지가 있는 설계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층 배치를 제가 이렇게 했고요. 코어는 일단 요거로 골라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양옆으로 넓게 퍼져 있다 보니까 이런 코어 같은 경우에 사용하게 되면 2층을 올라가면 이게 한 4세대 정도 뺄 수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4세대 정도 빼면 여기에 문이 4개가 못 들어가요. 현관문이 4개가 못 들어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벽이라고 하면 우리 현관문 같은 경우에는 1000짜리 쓰거든요. 주로. 그럼 이제 하나, 둘, 셋 많이 넣어봐야 3개예요. 4개의 현관문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빼줘야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여기 문 하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한 21제곱미터 정도 면적이 필요하고 요 같은 경우에는 18제곱미터 그래도 면적이 좀 작죠. 3제곱미터라도 그러고 요 코어 상태 자체에서 문 열 수 있는 공간이 좀 많기 때문에 제가 일단 요걸로 일부러 골라왔습니다. 나중에 설계 진행하다가 저게 더 날 수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자, 그럼 2층을 한번 봐볼까요? 2층을 한번 봐보면 땅이 워낙 긴 형상이기 때문에 이게 참 평면 구획하기가 어려울 걸로 예상은 됩니다. 더군다나 쟤는 사실 이런 거는 투룸으로 뺄 수 있는 면적이긴 하거든요. 42제곱미터. 근데 되게 길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러면 다 원룸. 조금 큰 원룸, 모서리가 좀 독특한 원룸, 긴 원룸, 그냥 원룸. 요렇게 계획이 될 거예요. 원룸. 원룸이 나을지 안 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요즘 워낙 1인 가구가 많아져서
요 원룸도 적절한 수납 공간만 같이 해주면 괜찮아요. 저희 집이 1.5룸 오피스텔이니까 전용 45제곱미터 내외인데 수납이 되게 많거든요. 저는 되게 만족하고 있어요. 나중에 저희 집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층, 3층이 원룸으로 4가구씩 들어가고 4층 같은 경우에는 요거 3룸 조금 면적 조절하면 3룸 2채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채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요 앞에 당연히 1조 사선으로 생기는 테라스도 생기게 되기는 합니다. 근데 이 테라스가 사실 깊이가 이게 되게 애매해요. 이게 2m 가량 나오는데 뭐 2m도 그런대로 쓸만은 합니다. 쓸만은 한데 이게 마감 붙고 뭐 붙고 하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면적이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제가 지금 계산 한번 해볼게요. 이게 계산을 해보면 여기에 또 파라펫 올라갔지, 뭐 붙고 하면 실제로 쓸 수 있는 그 테라스의 깊이는 뭐 한 1.6m 정도? 1.6m 정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죠. 1.6m면 제 키보다도 작은 사이즈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애매하게 공간이 나올 때가 종종 있어요. 어떤 건축 계획을 통하든. 그럴 땐 요거를 극복하는 방법이 적절한 매스 계획에서 좀 필요한데, 제가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5층으로 올라가면 여기 계단 올라오는 거,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있고 양옆에 이것도 원룸, 이것도 원룸. 그래서 6층을 할 수도 있긴 한데 어차피 다락 공간으로 6층은 너무 면적이 작게 나와서 제가 웬만하면 6층 계획은 추천드리지 않고 싶어요. 이 프로젝트에서는 6층 더군다나 코어도 지금 안 나와서 이게 지금 대략 한 요 정도 되거든요. 면적이. 이거 어디다 쓸 거야 이거. 그리고 계단도 안 돼요. 지금 이 코어 형태로는 계단이 외부로 나와줘야 돼요. 또 계단이 외부로 나오면 당연히 그에 따른 물 처리도 조금 더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외부였다 내부로 바뀌는 공간, 내부였다 외부로 바뀌는 공간이 또 생기기 때문에 그에 따른 단열 조치, 열교 없는 디테일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는 다락으로 사용하시는 게 제일 나을 거예요. 다락으로 5층 세대에서 사용하시도록 해서 원룸은 다락 있는 원룸, 좀 괜찮은 원룸이죠.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주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2대 필요하고요. 다 0.5대짜리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3층도 똑같이 2대 필요하겠죠. 0.5세대짜리 4가구가 있으니까. 그럼 4대, 여기 0.8 되니까 2 더하기 2 더하기 1.6, 요거는 전용 다 30 이상짜리이기 때문에 1.6대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5층 같은 경우에는 0.5대짜리 2개가 필요하겠죠. 자, 그럼 6.6대가 필요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그냥 소수점 이하는 무조건 올림입니다. 뭐 다가구로 해서 뭐 반올림 하네 뭐 이런 게 있는데, 일단 그냥 공동주택이 들어가면 무조건 올림, 요것만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6.6대니까 주택 부분에서 7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상가가 있잖아요. 우리 상가는 주택이랑 다르게 시설 면적 기준으로 가요. 이 시설 면적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왜 우리 분양 면적 표를 보면 전용 면적이 있고 공용 면적이 있잖아요. 그거 2개 합친 거가 시설 면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시설 면적 134제곱미터당 한 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용 면적이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요 상가 1층 상가, 요 소규모 주택에서 1층 상가 계획할 때 주로 근생 면적을 어떻게 잡냐 하면, 시설 면적 134제곱미터당 한 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요 근생 면적에서 주차가 0.49대로 계산이 되게 되면 요는 주차 없는 걸로 칩니다. 주차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이게 얼마가 필요하죠? 0.49니까 65.66, 시설 면적이 65.66제곱미터까지, 전용 면적이랑 공용 면적이 합친 면적이 65.66제곱미터 이하로만 떨어지게 되면 근생 부분에선 주차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공용 면적 나오는 거 보고 근생 면적을 조금 왔다 갔다 좀 줄여주거나, 늘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줄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주차 8대와 근생 가져가고 2, 3, 4, 5층에 주택까지 배치하는 걸로 가져가는 게 일단 지금 상태에선 가장 사업성을 떠나서 무리 없는 건축 계획이 아닐까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4층 테라스 요거 말씀드린다고 했죠.
요 같은 경우에는 참 애매해요. 요게 테라스 이용하기가. 제가 옛날에 지금 다른 영상에 올라가 있는 봉천동 집 같은 경우에도 맨 처음 계획했을 때 테라스가 굉장히 애매하게 계획이 됐어요. 거기는 여기부터 더 심해서 뭐 1.5m도 안 나왔었나? 중심성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뭐 1.1m 남짓한 그런 거밖에 안 나는데, 그거는 어떻게 그거 해결한 것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더 건축 계획을 신경 써서 한다고 하면 건축 계획이 이렇게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건폐율을 177, 이거 얼마니? 298이었지 아까. 178 안에서만 건축 계획을 하면 돼요. 그리고 건축 계획을 어떻게 하든 요 안에서 움직이는 거에서 4층에서 깎여 나가는 부분의 면적 자체는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걸 조금 줄여줘요. 그럼 이제 160제곱미터까지 왔거든요. 그런 다음에 요걸 조금 늘려줍니다. 최대로 쓸 수 있게. 그러면 이제 168제곱미터 정도 나오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요걸 좀 최대치로 늘려주면 어느 정도 허용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면 약 175제곱미터, 뭐 조금 더 노력하면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요게 4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요 정도 테라스를 가진 집이 나올 수가 있게 돼요. 이게 지금 여기를 보면 2.4m, 약 2.5m 정도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우리 아까는 얼마였죠? 이게 2m. 이게 뭐 고장 0.5cm네 라고 할 수도, 0.5m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소규모 주택에서 이 500mm 차이는 엄청난 차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2.5m면 마감 다 치고 뭐 해도 꽤 쓸만한 테라스가 나올 거예요. 제가 요거를 지금 봉천동 골조가 다 된 거를 영상을 안 올리고 있는데, 제가 요거는 어떤 정도의 스케일인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마감 다 치고 해도 한 2m 정도 나오게 됩니다. 2m 정도 나오면 쓸만해요. 그런 대로 여러가지 행동을 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지금 성내동 한번 살펴봤고요. 여러가지 옵션이 가능해요. 웬만하면 요 땅만 가지고는 신축을 하시기보단 그냥 지금 살고 계신 집을 가볍게 리노베이션 하는 형태로 가는 게 좋으실 것 같고, 리노베이션을 하신다고 하면 사실 집은 뭐 예쁜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따뜻하고 물 안 새고 곰팡이 안 새고 결로 안 생기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단열 보강 조치 같은 걸로 해서 적절한 비용 투입으로 좀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 좋겠고, 그게 아니다, 난 좀 더 제대로 된 큰 집을 짓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조금 더 판을 벌리셔서 옆 땅을 사셔서 건축하시는 게 가장 나은 솔루션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옆 땅이 뭐 지을 생각이 없다, 지을 생각이 아니면 있는데 너를 못 믿겠다, 그러면 우리 땅에 조금이라도 보너스를 받으려면 그냥 맛벽 건축 같은 걸로 가실 수도 있어요. 제가 맛벽 관련해서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서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내동 토지 분석 이렇게 마치고요. 뭐 토지 분석에 대해 궁금한 게 있거나 요거 제가 설명해 드린 거에 대한 궁금한 점, 그 다음에 또 다른 토지 분석을 문의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가 충분한 검토 후에 제가 시간 날 때 콘텐츠 만들어서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